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로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자산 거래 대금 코스피 추월로 블록체인 기술 더해져 금융 산업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채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는 법정 통화와 함께 상용화될 경우와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에 인정받는 암호자산이 장기적으로 국채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슬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써져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변동성이 약화된다면 금리가 0%인 선진국 국채 수요를 구축할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게 되며 현재 암호자산을 예치할 경우 유동성 공급 대가로 0에서 8% 정도에 대한 금리 이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약간 경쟁 구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쭉쭉쭉 넘겨서 보게 되면 암호자산 거래대금 일부 기업의 결제 수단으로 암호자산이 추가가 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일평균 거래 규모가 거래액을 추월하는 등 이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내재 가치가 없거나 투기거나 거품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던 조지 소로스, JP 모건 회장, 레이 달리오 등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인정하는 발언에 좀 힘을 실어줬고요. 여기서 테슬라 쪽도 비트코인 결제 수단에 수용을 해주고 또 매입도 해줬던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도 자기에 대한 그런 연합 부분의 체인 같은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암호 자산의 상용화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의 역할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요. 블록체인 각 산업에 적용되고 민간 디지털 통화가 더욱 상용화된다면 그동안 정통적으로 유지되었던 금융시장 구조와 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민간은행의 역할 등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민간 암호자산이 장기적으로 결제 통화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법정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과 그리고 민간 암호자산 등장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중앙은행은 CBDC 활용해서 더 효과적인 통화정책의 툴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이냐에 대한 또 내용과 그리고 국채 수요 일부가 암호자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정통적인 금융기관의 기능에 어느 정도까지 대체가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거의 답변입니다. 결제 통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법정 통화 대체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답변은 민간 암호자산의 현재 목도하는 바와 같이 변동성, 결제 가능한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인 점을 감안했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결제 통화의 기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고 법정 통화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암호화폐가 상용화되고 가격의 변동성이 둔화가 된다면 그때부터 결제 기능에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아닐 것 같다 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암호자산의 상용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이 향후 통화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이는 민간 암호화폐가 향후 어느 정도 이용이 확산이 되고 결제 기능을 공유하게 되는 부분의 스킬적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또 해당에 있는 유저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발행한 화폐가 자유롭게 발행되고 결제 수단이 광범위 활용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금리 결정력이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대비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통화정책에 따른 시중금리 조절 효과와 금리 간 전달 경로 등이 작동이 어려워 통화정책의 실물 경제에 파급적인 영향력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앞으로 좀 고민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과 그리고 미 달러 중심의 패권주의도 약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민간 암호화폐가 공조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영향력이 유지할 수 있는가인데요. 자, 그거의 답변은 민간 암호화폐 등장은 이제껏 결제 통화 기능에 유일하게 가져왔던 법정 통화에 대한 잠재적 경쟁력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보일 것이며 필연적으로 자국의 민간 암호화폐 대비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 같다. 타 통화와 자유로운 교환과 결제 편리성, 보안의 향상, 안정적인 가치 유지, CBDC에 대한 이자 부여 방안 등을 고려하게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주요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과 대출 금리를 보게 되면 자 이런 형태라고 되어져 있어요. 서플라이 금리와 블로우 금리를 보게 되면은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상장 주식과 미국채 암호화자산 시장 규모 추이도 이렇게 비교를 해놨던 게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암호자산 투자 증가는 국채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채는 잠재적 민간 암호화폐 CBDC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과 기술 개발의 경쟁력을 갖추고 탈중앙화된 구조로 가치 보존의 강점을 확보한 민간 암호화폐 예금이나 채권처럼 이자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이자 지급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에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약화되고 보존성이 장점이 부각이 된다면 아마 제일 많이 쓰이지 않겠냐라는 내용을 당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기능을 얼마나 대체하게 될 것이냐인 것인데요.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은행만이 영위했던 이 기능이 핀테크사로 전이가 되어가고 있고 이 지배력이 아마 좀 핀테크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될 것 같다. 결제나 외환 송금이 암호 자산 간의 금융기관의 중간 매개차 없이 훨씬 낮은 수수료와 빠르게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출관 또한 은행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산대출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과 금리를 또 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내가 원하는 그런 상품을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게 상당히 전통 자산 대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부분이 또 있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사기, 제도권 부분이 아직 미약하다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증권화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쉽게 거래하는 토큰화의 유동성 없던 유무형 자산들이 생명력을 불어 넣어줘서 그만큼에 대한 자산의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도 여럿이 나뉘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는 자, 예금과 채권 외에도 이자를 제공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생기게 되면서 아무래도 중앙은행들이 암호화 자산을 사용화된 이후에도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민간이 발행한 통화 대비 경쟁력이 있는 CBDC를 유지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 등장은 기존 체제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기존 구도를 깨트리는 파괴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몰고 오는 경향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혁신 속도와 규제 속도를 추월해 버리는 신기술 태생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 한국이 주도권이 빼앗기지 않고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지원하는 규제 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놈의 어른들이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금융위원장의 그 꽉 막힌 성격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타 유튜버 내용에서 좀 인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은 65세 이상에 대한 증가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갈수록 늘어난다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국가가 지정한 노인의 기준에 부합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전문직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
실제로 일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겠죠. 왜냐면 내가 받고 있는 페이가 노인에 대한 기준에 소속이 되면 그만큼에 대한 인건비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직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반 직군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기존 페이보다는 받지 못할 확률이 꽤 높죠. 왜 그러냐면 젊은 층과 지그시 연배가 높은 층하고에 대한 경쟁력이 생각보다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에 있는 노동 근로소득에 대해서에 대한 수입처는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대체처를 분명히 찾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이 나이가 먹기 전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분명히 눈에 돌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2016년 대비부터 쭉쭉쭉 늘어나는 65세 이상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본 전체 인구 중 각 연령별 증가 속도가 내가 80살 노인대로 살고 있었던 2060년도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만 고갈되는 게 아니라 민간보험부 쪽에서에 대한 수익성 추이도 상당히 악화되고, 아무래도 지급 부분에 대해서 이행률에 얼만큼 잘 계약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해줄지도 물음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는 그런 노인 인구 증가는 뭐 주식 시장으로 가든 암호화 자산으로 가든 뭐 다른 시장으로 가든 가긴 갈 겁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